자, 우리 저번 주까지는 그 분석 작업 2번까지 다 했고요. 책 내용은 분석 작업 2번에서 나왔던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 파일은 데이터 유선 검사 필터거든요. C에 다 넣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보안해 보시면 데이터 유선 검사 필트 계시면 됩니다. 자, 출제 유형 1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자, 표일에서 여러분 1월부터 12월 셀까지 범위가 C4부터 N28이죠? C4부터 N28까지 잡아주시고요. 자, 요 데이터의 유효한 범위가 20 이하,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20 이하를 제한을 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여기에 데이터 유선 검사가 있죠? 얘를 클릭한 거죠. 자, 그러면 제한 대상은 숫자 같은 경우는 정수입니다. 소수를 포함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정수를 하시면 돼요. 소수를 포함한다면 소수점입니다. 정수를 하시고, 제한 방법을 이하만 선택하면 돼요. 이하. 그리고 20.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보시면 설명 메시지 설정하러 갈게요.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는 여러분 첫 번째 노란색 박스 첫 줄이 제목이에요. 무조건 굵죠? 글자가. 필수 입력이라고 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반드시 엔터. 그 다음에 입력하셔야 엔터 합니다까지만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로 가셔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입력 범위 초과가 제목이고요. 아이콘 일단은 느낌표는 정보입니다. 정보. 제목 여러분들 입력 범위 초과라고 치면 됩니다. 오류 메시지는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점이라고 되어 있죠. 20 이하의 뭐 보고 오타모 없이 잘 치면 돼. 값만 입력해 주세요. 띄어쓰기 잘하시고. 자, 여기까지 설정이 다 끝났거든요. 자, 여기까지 잘 됐다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셀에 가면 야가 설명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임의로 우리 20을 초과하는 값을 한번 치볼까요? 21을 치볼까요? 요 셀에 가셔가지고 엔터 치면 오류가 일단 떠야 되고 띄워놓고 여러분들 오타 검사를 좀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아이콘 검사가.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것도 떠야 되고요. 글자 맞는지 보시고. 잘 됐으면 취소. 그럼 다시 이 값이 되죠. 그죠? 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단은 유성 검사만 끝났고 한 개 더 있죠. 필터 기능할 건데요. 표안에 두시고 여러분들 필터는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가 있죠. 필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제목행에 필터링이 다 들어가죠.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하는 지점명 하수알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강으로 시작이니까 여기서 뭐 강을 다 찾아 체크하는 건 아니고 텍스트 필터 가시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시작 문자가 있죠. 요걸 하셔. 강으로 시작이니까. 시작 문자. 야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이라고 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4행, 5행, 6행, 7행, 12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강으로 다 시작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출제 유형 1을 해봤습니다. 잘 안 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유의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C3부터 C5 영역에 대해서 이제 잘 봐야 돼요. 함수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2021년도부터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C3부터 C5를 잡을 건데 밑에 유의성 검사 필트 2 가셔가지고요. 자, 범위는 여러분 유의성 검사 2죠.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가 안 바뀌었네. 그죠? 음. 아,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자, 다시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운로드 다 받으셔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데이터 유성 검사 필드 여시면 되고요. 그러면 밑에 유성 검사 2가 있을 거예요. 이제 데이터가 좀 바뀌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교재 이 문제를 제가 찾으려고 무단 노력했는데 우리 교재는 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기출에 나왔던 내용은 좀 바꿨습니다. 데이터는 바꾸고 왜냐하면 자꾸 태클이 들어오는 바람에요. 소스를 좀 안 쓰려고 제 방식대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C3부터 C5를 잡고 이메일 범위거든요. 원래는 실전 문제에서는 좀 많죠, 범위가.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두 번째 이후부터는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두 번째부터는 골뱅이가 꼭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서치 함수를 사용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범위를 잡았으면 나중에 함수 공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요. 일단은 데이터 유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한 대상은 수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럼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있죠. 여기로 먼저 간다는 게 1번 작업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럼 함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출 유형, 출제 유형이죠. 출제 유형이면요, 여러분들 제가 요 범위는 아닙니다. 요 문제를 제가 잠시 만들어 놓은 거고. 일단은 함수 정리는 밑에 제가 요것을 올리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할 건데요. 서치 함수는 뭐 말 그대로 검색 아닙니까? 영어 자체가 찾을 문자 콤마 셀 주소 콤마 위치입니다. 서치 함수는 1급 함수가 아니고 2급 함수입니다. 2급 함수는 2급에서 수험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함수거든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어떤 함수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단은 셀 주소 데이터, 요 안에 데이터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 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이 찾을 문자가 이 주소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서치 함수 같은 경우는요, 영문일 때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문자 A를 찾지만은 이렇게 데이터에 다 칩시다. 위치를 만약 제가 안 넣었잖아요. 위치를 안 넣으면 이 문자를 처음부터 찾아요. 아니, 첫 번째 있는 A를 찾아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A가 있는 것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는 하나, 둘, 셋, 3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소문자든 대문자든 여러분들 서치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죠? 그러면 똑같은 A입니다. 똑같이 3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A를 찾는데 A가 두 개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야를 안 넣으면 이것처럼 안 넣으면 무조건 첫 번째에 해당한 A 위치를 찾는 거고요. 위치를 이를 넣으면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을 때, 안에 두 개 이상 있을 때 두 번째 A를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요거죠. 두 번째에 나오는 A의 위치를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R을 찾는 게 아니고 이 R을 찾는 거. 요것은 필기 시험에 나와요. 실기에서는 다 생략이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6이 나옵니다. 위치를 넣으면 여러분들 같은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음. 그럼 안 넣으면 무조건 처음에 나타나는 A를 찾는 거고요. 첫 번째 A. 위치값을 딱 넣으면 두 번째의 A 위치를 찾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함수가 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파인드 함수는 배열 수식에서 나와요. 여러분, 파인드 함수도 똑같습니다. 시작 위치값 찾는 건데,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소문자 A를 찾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소문자 A는 얘는 대문자입니까? 소문자 A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만약 대문자 A를 찾을 것 같아 A를 넣었어요. 그럼 대문자 A는 세 번째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위치는 똑같아요. 음. 그래서 파인드는 나중에 요거 배열 수식할 때 한번 등장할 거니까요. 그때 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지금 여기서 데이터 여기서 그 두 번째 이유부터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요. 서치를 쓸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요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서치 써가지고 골뱅이를 찾을 건데 위치값은 넣을 필요 없고요. 그 위치가 여러분들 두 번째 이유부터 입력되려면 2 이상 값이 되면 된대요. 그죠? 그러면 2 이상 값은 두 번째 이유부터 입력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골뱅이가 그냥 포함하도록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위치값이 1 이상 값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부터 있다는 소리거든요. 포함이 포함. 그래서 포함은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에 위치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면 두 번 차절 시작 위치 값이 2 이상 값이 되면 두 번째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요게 수식의 컷을 주시고요. 자, 요것은 면하시고 함수를 취하네요. SEARCH 발로 열고 골뱅이는 문자니까 쌍따옴을 치고 골뱅이 넣을 거예요. 요게 골뱅이가 찾을 문자고 콤마 주소는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되냐면 요게 여러분들 제일 처음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주소 찍으면 돼요. C3에서 골뱅이 위치를 찾을 건데 그 위치 값이 갈로 닫고 시작 위치 값이 2 이상 값이 나오면 두 번째 이후부터 입력했구나. 그럼 야가 위치 값이 지금 2 이상 값이 맞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넘어가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까지가 주식이고요. 설명 메시지 가서 여러분들 제목에는 이메일 입력이라고 하시고요. 이메일 입력. 그다음 설명 메시지에는 여러분들 좀 길죠? 반드시 엔터. 두 번째 여러분들 이후부터는 엔터. 골뱅이가 포함하도록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포함하여 입력하세요. 포함하여 그죠? 하도록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라고 치면 되죠. 자, 그다음 오류 메시지는 여러분들 입력 오류가 제목이고요. 느낌표 삼각형은 경고입니다.
경고. 제목에는 여러분들 입력 오류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이메일 입력 시 골뱅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점. 계속할까요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이메일 입력 시 골뱅이가 포함되지 여러분들 않았습니다. 라고 치면 되죠. 점. 그래서 글자는 여러분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입력하고요. 여기 가서 A 입력하고 여러분들 방향키 바꾸시고 A 아니더라도 뭐 한글 쳐도 관계없어요. 골뱅이 입력하면 엔터 치면 에러가 안 돼야 되죠. 있으니까 다시 가서 A만 치볼까요? 골뱅이 넣지 말고 골뱅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O를 깎여. 여기. 그러면서 요게 오타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는 이제 요 공식 그대로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은 셀 주소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값을 관한 함수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왔어. 2021년도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자꾸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옵니다. 기출해 보면 MOD 함수가 등장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기출인데요. 유성 검사 3으로 가볼까요? 시트. 데이터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요번에는 E3부터 E5를 잡으십시오. 요 세 개. 그리고 12의 배수값이 입력되도록. 자, 결과적으로 MOD 함수가 왜 나왔니? 그죠? 간혹 가다가 시험에 MOD를 제시 안 할 때도 있었어요. 배수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배수가 나오면 MOD를 써야 되는데요. MOD 왜 쓰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출제 유형 3인데요. 자, MOD 함수 정리가요. MOD 함수도 이급 함수인데요. MOD. 대문자 치기. 인수 1, 인수 2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들어가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눴습니다.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 나머지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너네서 MOD를 했을 때 갈로 열고 5,3을 한다면 여러분들 인수 1을 5를 뭘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눴다 했잖아요. 그러면 3일은 3하면 나머지 값이 당연히 2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어디서 쓰겠노 하면서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함수는 인기가 좋아요. 이 함수는 두 가지 유형이나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배수입니다. 그러면 n의 배수의 조건을 좀 적어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수가 n의 배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해당 배수인 n으로 나누었을 경우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가 0이면 0이면 여러분들 이 수는 어떤 수는 n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배수 조건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의 배수를 검사하겠다. 어떤 수는 이제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면에서 MOD를 썼어요. 뭐 어떤 주소, 셀 주소 안에 데이터가 숫자가 있다 칩시다. 셀 주소를 해당 배수인
3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 그 나머지가 0이 나온 거예요. 이 수는 3의 배수입니다. 그걸 적어보면 0, 3, 6,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여기에 대입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다 나머지가 0이 값이죠. 3의 배수잖아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어 드리면요. 배수를 하기 위해서 MOD, 발로 열고 셀 주소가 찍히겠죠. 그죠? 배수니까 그 다음에 해당 N으로 나눴을 때 이꼴 0이 되는 거죠. 이 어떤 수는 주로 셀 주소, 데이터 찍으면 됩니다. 여기 배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0은 여러분들 모든 수의 배수죠. 왜냐하면 인수 1이 인수 2보다 여러분들 야가 인수 1, 인수 2보다 작을 경우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을 3으로 나누면 야가 크잖아, 인수 2가. 그러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야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배수 조건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라 이거죠.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딴 건 필요 없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가서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 안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검사를 클릭, 유선 검사. 설정 탭에 가서 수식어를 쓸 거니까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수식에 넣어하시고 MOD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MOD, MOD. 발로 열고 주소 이 데이터부터 검사할 거거든요. 이 3이 뭐의 배수? 12의 배수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12. 발로 닫고 이꼴 0이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50의 배수가 맞네요.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12 배수니까 그죠? 12의 배수를 여러분들 검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여러분들 뭐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대로 23, 12. 요거 넣으시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끝이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 할부 개월수 입력이라고. 이거는 그냥 보고 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할부 개월수 입력. 이거 타자만 잘 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개월 단위로 입력하세요. 12개월 여러분들 단위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느낌표는 정보죠. 정보. 그 다음에 제목은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는 개월수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개월수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면 되죠. 근데 주로 이 점이 붙죠. 자, 일단 오타만 안 나면 되죠. 띄어쓰기 자랑. 그리고 확인. 여러분들 12 입력하지 말고 13을 입력해 볼까요? 엔터 에러 뜨네요. 다시 취소. 연습으로 24를 치볼까요? 형님 12 매수니까 넘어가는 거. 그죠?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엠모드하고 서치 함수가 어, 보기보다 좀 나왔어요. 네,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교재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 오늘은 기타 작업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파일을 닫아버릴게요. 자, 파일 가서 이제 교재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돼요. 열기. 자, 우리 교재는 다시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저 위에 2024 그말 1급 엑셀 작업 파일 4장 출제 유형 01 폴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01 문제 시는
자, 우선 차트 구성 요소부터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 4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득점을 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문제 4번은 35점 배치입니다. 차트 이제 할 거고요. 차트 작업은 다섯 문항 2점, 10점. 우리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작업은 두 문항인데 5점이에요. 10점. 근데 매크로 작업은 주로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정한 문제. 그 이기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것밖에 없어. 기출 보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나 이거나 이거 나오면 이건 할 거고 조금 잠시 뭐가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콘 집합, 데이터 마크 표시하는 거. 요런 게 옛날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점은 요겁니다. 그럼 우리는 10점 받을 거고요. 마지막 사용자 정의 폼은 코드 짜는 거거든요. 세 문항에 5점, 15점. 우리는 이번 문항은 검색과 추가 코딩인데요. 얘는 빼고 1번과 3번만 올인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0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차트에서 여러분들 차트가 보기보다 한 문제씩 틀려요. 조금 난해한 것도 한두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1번, 3번을 다 맞추게끔 해드릴 거예요. 음. 책 있는 내용은 좀 허술하고요. 그 워밍업 문제는 프린트물로 대체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워밍업부터 좀 하고 차트 기출 문제도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는요, 구성 요소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118배 보시면요, 우리 책에 좀 적어놨지 않습니까? 책에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책보다는 프린트물을 좀 볼까요? 자, 16페이지 제가 다시 차트를 넣어놨어요. 조금 빠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조금 보시면요. 차트 구성 요소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 구성 요소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뭐 PDF 파일을 다시 보면 되니까. 자, 다운로드를 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죠. 내려와서 이런 프린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차트는 구성 요소를 모르면 편집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차트 개체를 선택하면 야가 차트 영역이 흰 부분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여기 차트 제목이고요. 문구 판매 현황. 그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축을 우리는 기본 가로축이랍니다. 가로축. 제가 가로 안에 항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가로는 야는 항상 고정 명칭이 아니고요. 요 밑에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면 항목이고요. 숫자면 야 값으로 바뀝니다. 이건 변동이 있거든요. 근데 가로축은 불변이에요. 기본 가로축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품목은 축제목입니다. 기본 가로 축제목. 그리고 왼쪽에 있는 축은 여러분들 기본 세로축이에요. 근데 숫자가 있으니까 갑축이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기본 세로축 제목입니다. 축제목. 반대로 보조축도 쓸 때가 있거든요. 보조축을 쓰는 경우는 이 데이터, 요 그래프를 다 데이터 계열이라거든요. 데이터 계열 간의 차이가 좀 클 때, 값 차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범례, 이 범례인데요.
판매량 계열하고 안에 범례하는 이름을 계열 이름이라 하거든요. 판매량 계열과 목표량 계열이 있는데요. 만약에 목표량이 만약에 여기에 수치를 같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야가 최대값이 만약에 50이라 합시다. 그러면 기본 세로축을 쓰면 이 목표량이 요 100이 요 제일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놀고 있는 거죠.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요쪽에 있는 여러분들 판매량은 최대값이 900아입니까? 야가 만약 50이라면 최대값이 이 야가 여기서 밑에 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가 말하죠. 나 숨 좀 쉬자 이거죠. 나만의 축을 좀 주세요 이거죠. 나도 좀 올라가자 이겁니다. 그럴 때 보조축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차이가 클 경우나 단위가 다를 경우인데요. 야는 만약에 숫자고 야가 100분율이라면 100분율을 여기 같이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단위가 다를 경우죠. 그때는 보조축에 100분율 표시해야 돼요. 그런 경우만 보조축을 씁니다. 주로 보조축을 쓰는 경우는 혼합형 차트예요. 혼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축은 보조 세로축이고요. 왼쪽에 있는 축은 기본 세로축. 그 다음에 숫자가 있으니까 갑축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제목은 말 그대로 보조 세로축 제목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범례인데요. 범례는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색깔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 아가 만약에 없다면 이 그래퍼가 제가 데이터 계열이 됐죠. 이 아가 무슨 계열인지를 몰라요. 사용자가 이것을 보여줘야지만 판매량이구나, 목표량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 그래픽을 제공하는 게 범례. 그리고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 가로축에 있는 문자 데이터 요 이름은 항목 이름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서 자, 요거 어, 내려와서 요것은 지금 좀 지우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거 기본 가로축에 있는 문자 데이터 있죠. 야는 항목 이름이고요.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이제 레이블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850이 찍혀 있잖아요. 숫자가. 야는 데이터 이름표인 레이블입니다. 근데 레이블 종류는 엑셀을 쓰는 게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요걸로 따지면 5가지인데 줄이면 4가지죠. 값으로는 숫자나 백분율을 레이블로 표시할 수 있고요. 주로 레이블을 추가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어디에? 여기 해당 계열 여기 숫자 값이 나오거든요. 기본이. 그리고 숫자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목 이름, 계열 이름, 셀에는 값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요게 여러분들 850대 있고 여기 콤마 노트라고 요것도 들어가 있다면 노트. 왜냐하면 항목 이름을 표시한 거거든요. 어. 필기 시험에 이렇게 해놓고 이 데이터 레이블은 값하고 계열 이름을 표시한 것이랑 틀린 거죠. 항목 이름을 표시한 겁니다. 노트가 들어가 있다면. 만약 850의 옆에 여러분들 판매량이라고 들어갔다면 여기에는 계열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데이터 계열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요게 영역, 차트 영역 말고 가로선, 두 눈금씩 꺼져 있는 안에 네모 박스 있죠. 요것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안에 줄이 쭉쭉 꺼져 있죠. 이 선을 우리는 기본 가로 주눈금선. 그리고 지금 세로는 제가 안 넣어놨는데요. 세로로만 선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선이 요렇게 들어간다면 기본 세로 주눈금선입니다. 그거는 그림이 없죠. 그 다음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 옆에 기본 세로 축의 요 제일 밑에 값은 최소값, 제일 위의 값은 최대값. 그리고 여러분들 야가 100씩 증가되죠. 증가값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옛날에는 주 단위를 했는데요. 이제
2021 버전부터는 요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주 단위는 사실 정각값을 말합니다. 정각. 근데 2021 버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 단위로 변경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난 차트 들어가면 주 단위가 아니고요. 기본 단위 이게 나올 겁니다. 여기씩 이렇게 바뀌었더라. 자, 기본 단위는 100씩 증가되고 있고 오른쪽도 별 차이는 없죠. 100이죠. 이 차트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기본 세로 갑축을 선택하세요 하면 R을 선택하면 돼요. 데이터 계열이 목표량을 선택하라면 R을 선택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거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잠시 참조한 겁니다. 그 밑에 요거 제가 적어놨죠. 기본 단위는 정각값이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요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차트를 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차트 1시트 요건데요. 자, 우선 1번부터 보시면 옆에 차트가 있죠. 그 학계 계열이 표식,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돼 있죠. 그럼 범례를 봐야 돼요. 왜 색깔이 있죠? 학계 데이터 계열은 요거 좀 짙은 파란색이거든요. 야를 선택하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단축 메뉴 중에서 이 계열만 딴 차트로 바꿀 거거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여러분들 종류 변경창이 뜨죠. 그리고 자동으로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합계도 묶음 세로 막대가 되어 있는데 야를 뭘로 바꿀 거냐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바꿀 거거든요. 누르시면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 기호는 요 네모가 다 표식 기호예요. 근데 차트 이름이 다 틀리거든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것에 마우스를 딱 두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표식이 있는 누적. 이거는 100% 기준 누적. 다 틀리죠? 네 번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야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바뀌었죠? 야는 여러분들 우리 책은 2번하고 연결됩니다. 문제가. 원래는 기출에서는 한 문제가 딱딱 끊겨요. 근데 2번을 같이 봐야 돼요. 보조축이 보이도록. 이 말은 보조축을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야를 체크하시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2번 단까지 끝났어요. 1번하고 2번. 자, 그래 놓고 2번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최소값 750, 최대값 950.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재에 주 단위로 돼 있나요? 기본 단위로 돼 있나요? 문제가 주 단위로 돼 있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 기본 단위입니다.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수정을 좀 하시면 됩니다. 주 단위는 2016 버전이고 기본 단위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축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들 숫자 축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1번을 또 쓸 거예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니까. 요거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축 서식 창이 될 거예요. 좀 빠르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최소값은 여러분들 그대로 75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최대값은 여러분들 950. 치면 돼요. 야가 기본 단위거든요. 주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정각값인데, 여러분 보시면 정각값 그대로 50 치면 되죠. 뭐 수치 다 나와 있으니까 치면 됩니다. 그리고 축 서식창을 닫아주시면, 최소, 최대, 정각값이 기본 단위 잘 바뀌었어요. 예, 옆에 그림도 있죠. 그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여러분들 각 위치에 대한 제목을 다 넣을 건데요. 차트 제목. 축제목 왼쪽하고 오른쪽 다 넣을 거야. 가로 축제목은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 더하기가 좀 빠른 메뉴거든요. 빠른 메뉴는 제가 나중에 기출 풀 때 쓸게요. 지금은 잠시 우리 요 위에 탭 메뉴를 조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차트 디자인 탭이 있고 서식 탭이 있죠.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 즉, 요게 클릭하고요.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차트 요소 추가가 구성 요소 넣는 거거든요. 이 더하기하고 이거하고 같죠? 그죠? 좀 빠른 메뉴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보고. 자, 눌려보시면 차트 제목부터 넣어볼까요? 차트 항상 위입니다. 위. 차트 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차트 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넣고 시작할게요. 축 제목도 다 넣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세로, 선택. 또 눌려서 축 제목. 보조, 세로, 클릭.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270도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목부터 차트 제목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안에 한번 클릭하고요. 블록 잡고 치면 다 지워지겠죠? 그 책 보시면 업료 판매량이라고 적어놨어요. 치면 돼. 업료 판매량. 띄어쓰기 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 제목도 한번 클릭하시고요. 블록을 쫙 잡고 치면 되죠, 뭐. 판매량, 판매량.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축 제목도 안에 한번 클릭하고 블록 잡아서 치면 되겠습니다. 할게. 자, 그럼 여러분들 축 제목을 다 바꿨습니다. 차트 제목, 축 제목 두 개 내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차트 제목 이하는 그림자를 했어요.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교재에 오프셋 대각선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고요. 2021 버전은 대각선 명칭이 없어졌어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러면 요 차트 제목에 그림자 넣을 거거든요. 야를 클릭, 야를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컨트롤 1번 눌리면 차트 제목 서식창이 뜰 거예요. 오른쪽에. 효과 넣을 때는요. 두 번째 아이콘을 기억하면 됩니다. 효과 아이콘이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효과는. 그러면 눌러보시면 네 가지 효과 메뉴가 있죠. 요서 그림자. 그림자 클릭. 미리 설정 눌러보시면요. 방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바깥쪽, 안쪽, 원근감. 근데 바깥쪽이 오프셋이거든요. 첫 번째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나올 때 보시면 보세요. 대각선은 명칭이 없죠. 2021 버전은 이 명칭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야를 선택하면 그럼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오면 야하고요. 주로 차트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하고 안쪽 가운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기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만 알아놓으면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 바깥쪽에 청, 오프셋 오른쪽 아래 요거 야를 클릭. 그러면 그림자가 그 방향으로 들어가네요. 자, 요까지가 3번까지가 끝났고요. 요 창은 닫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세로축 주둔검선에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 가로 주둔검선이거든요. 그럼 제일 빠른 것은 이 주둔검선을 한번 클릭하면 모든 주둔검선 인식하죠. 키보드에서 딜리트 되었어요. 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좀 찝찝한데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혹은 여러분들 여기에 차트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 눌려서 여기에 뭐 문검선에 약 활성화돼 있죠. 눌리면 없어지는 거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가 똑같습니다. 사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례. 범례는 지금 밑에 있잖아요. 야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라 이거죠. 위치 바꿔라. 그 범례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그러면 범례 서식창이 뜨죠. 범례 위치 오른쪽 옵션을 선택하면 되죠. 오른쪽 갔네. 그리고 닫아주시면 끝난 거고. 음.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여러분들 A사는 색깔이 약간 옅은 파란색이죠?
이게 추세선을, 근데 추세선은 뭐냐면요. 특정 계열에 대해서 어떤 변화 과정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게 추세선이에요. 음, 변화된 추세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A사에 대해서 추세선으로 돼 있죠. 그럼 A사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추세선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 야, 추세선 여러분들 종류는 필기시험에서 물론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냐? 선형. 선형. 그대로 맞으니까 닫아보면 돼요. 그러면 선형 모양의 변화 과정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프. 이렇게. 요거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추세선 넣으면 범례도 넣어. 요렇게.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자, 요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7페이지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제 뒤에 문제 안 하는 겁니까? 사실 쓸데없기 때문에 안 하도 돼. 닫기. 어, 차트를 열겠습니다. 찾아보기. 요번에도 C로 다시 가셔서 여러분들 우리 실습 파일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여시고요. 여기 차트가 있죠. 차트를 여시면 됩니다. 자, 요 차트가 작년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지난 문제인데 그래도 특이한 문제. 자, 그럼 차트 개체를 선택하면 이 개체가 인식하는 이 지금 표가 세 개가 나왔어요. 우리 보통 차트 만드는 표가 한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뭐냐면요. 1번 보시면 진달래 2021년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시오. 우리 그림 보니까 일단 법례부터 먼저 봅니다. 법례에서는 매화하고 벚꽃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요 두 개 표를 써서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고 진달래표 데이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우리 진달래를 추가할 거예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겁니다. 수정할 때는 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 가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범위 수정할 때는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항목, 법лен대 계열 관련은 요거서 작업하면 되고, 추가, 편집, 제거하는 이동하는 거예요. 요 순서를 바꿀 때. 가로축도 편집할 수 있어요. 참조로 행렬 전환은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하고 범례하고 서로 간의 자리를 바꾸는 게 행렬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야를 다 지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표 한개일 때는 그렇게 하면 빠른데 표가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여러분 추가 범람 문태 추가 버튼 눌리시고요. 자, 문제 보면 계열 이름이 뭐가 찍혀 있냐면 진달래잖아요. 주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직접 치야 됩니다. 진달래 치시고요. 나중에 법내에 진달래 계열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진달래는 여러분들 그림을 또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그 날짜 데이터가 좀 세로 축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 데이터만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넣은 다음에 1 중괄호 기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넣만 빼고 다 띄우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K4부터 요 필드명 말고 3월 23일부터 범위를 쭉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진달래라는 계열 이름으로 범내에 표시할 거예요.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진달래는 왜 오른쪽 봤더만은 가로축 데이터가 없습니다. 1, 2, 3, 4 데이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잡았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편집하셔요. 그러면 편집 눌리고요. 야는 뭐 넣어야 되느냐? 바로 지역을 잡아줘요. 지역이 있어야지만 똑같이 요 자리에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지역 범위 제24부터 어디까지? 제13 요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보세요. 잘 들어가. 그죠? 그럼 매화, 벚꽃, 진달래. 요것을 범내에서 숫자 데이터 추가했고요. 항목 데이터를 바꿨습니다. 요까지 하고 확인 눌렸더만은 여러분들 잘 나왔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힘들었어요.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몰라가지고. 보통 표 한 개짜리 가지고 추가하고 지우고 범위를 또 바꾸고 이랬는데 표가 세 개 나왔던 기출이 있었거든요. 요 문제입니다. 자, 요걸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1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쉬운데 틀리는 문제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매화 계열은 법내 보시면 파란색이죠. 요거만 영역형 차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해당 매화 파란색 표식이 있는 데이터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요 계열만 딴 차트 종류로 바꿀 거니까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또 뭐가 뜨냐면 차트 종류 변경 창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 혼합이 돼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 매화 부분 여러분들 매화 여기에 있는 계열 이름에 요 차트를 바꿀 거예요. 자, 눌러보시면 영역형이라는 글자가 있죠. 영역형 여기에 그래서 모양새가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눌려가지고 올려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영역형. 지금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누적. 세 번째는 100%죠. 첫 번째 영역형 요거죠. 바꿀 차트 모양은 야를 클릭. 그럼 영역형이라는 글자가 탁 찍히겠죠. 이렇게 영역형.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눌립니다. 영역형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여러분들 요것도 도형이거든요.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 주황, 강조 요거로 넣어봐라 이거죠. 자, 요것은 여러분들 차트 디자인하고 별개고요. 서식태별 위에 서식. 그리고 요게 도형 스타일이 있죠? 그룹이. 여기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면요. 자, 미세 효과는 네 번째 라인인데요. 첫 번째는 윤곽선, 두 번째는 색 채우기. 라는 윤곽선 색 채우기, 미세, 보통, 강한 효과거든요. 미세는 올리면 요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퍼진 효과인데, 여기서, 일단 주황색은 이 색깔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우스를 살짝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올렸더만은, 오, 맞네요. 미세 효과, 주황, 강조, 6, 야를 클릭. 그러면 도형에, 이 계열 안에 도형에 요 색깔이 들어가네요. 음. 요까지가 2번이고요. 2번. 3번은 진달래 계열은 여기에 있는 연두색이죠. 요 계열에 대해서 광주 항목만 보시면 광주라는 것은 요 항목 이름에 광주가 여기 있죠. 광주. 광주에 있는 여기에 있는 표식교 있지 않습니까? 얘를 한번 클릭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어 요거 전체 표식기호가 단시가거든요. 근데 요거만 레이블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서 한 번만 다시 클릭. 천천히 두 번입니다. 이하만 인식해. 야. 그리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날짜죠. 요 값을 따라가니까.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레이블 위치가 기본 오른쪽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림 보니까 오른쪽이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 그림만 제시하고 그림과 같이 레이블 위치를 변경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 레이블 위치를 바꿀 때는 걸어서 놓는 게 아니고 레이블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리면요.
요 밑에 보면 레이블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바꾼다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른쪽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기출에. 그때는 여기서 하면 된다는 소리죠. 자,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 끝났고요. 4번은 진달래 계열. 이 계열이 지금 옷으로 좀 이렇게 조금 딱딱하죠? 이 선을 완만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럴 때 똑같이 진달래 데이터 계열 선택해서 컨트롤 1번.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아이콘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여기로 가야 돼요. 완만한 선을 넣기 위해서. 자, 클릭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선, 여기 보면 선 없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클릭을 한번 더 해주면, 좀 더 메뉴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요 메뉴는 사실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올리면 위에도 있어요. 선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완만한 선. 제일 밑에 있거든요. 체크하시면. 체크하시면, 오, 선이 좀 부드럽게, 요렇게. 자, 그래 놓고 표식 기호. 지금 이거 보면 삼각형이었거든요. 야를 딴 걸로 바꿀 때는 올리면 제일 위에 상단에 선도 있고 표식도 있죠, 메뉴가. 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요. 표식.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표식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를 클릭. 그러면, 여기에 모양새가 있네요. 기본은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야를, 모양을 바꿀 거예요. 그럴 때는 기본 제공 옵션을 먼저 선택하고 요 모양새를 동그란 모양 눌려볼까요? 요것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리고 동그란 모양이 있죠? 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동그란 모양의 표시기호로 바뀌었습니다. 요것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요거 눌려야지만 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좀 많이 들어가죠? 어, 자, 여기까지가 다 잘 됐으면 닫으면 해제해 볼까요? 오, 표식 기호 바뀌었고요. 선이 완만하게 바뀌었네. 이러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기본 세로 주눈금선 표시를 했죠? 우리 세로 주눈금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좀 다른 메뉴도 이제 써볼까요? 자, 옆에 더하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그러면 뜨는데요. 여기에 눈금선 옆에 화살표 있죠? 야를 클릭하셔요. 그러면 또 메뉴가 또 나옵니다. 눈금수 하면 클릭. 우리 여러분들 기본 주 세로입니다. 세로 주 눈금선은 세로 주 눈금선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체크. 그러면 눈금선에 가서 화살표 클릭. 기본 주 세로를 체크하면 오 세로선이 생기네요. 여기 좀 빠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5번 반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 교차축 위치를 눈금에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래프 보면 이게 완성된 그림 보면 야가 눈금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숫자 선택하고 여러분들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가 키워드인데요. 컨트롤 1번.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가로축 교차만 나왔고 세로축 교차는 없죠. 아, 이게 아니었네요. 그 뭐냐? 밑에 항목축을 한번 그려볼까요? 항목축을 뜨면은 여기 보면 세로축 교차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축 위치는 눈금을 맞춰야 했거든요. 눈금을 체크하면, 여기에 눈금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요. 가로축이 키워드고, 그래서 가로축 선택하고, 축 서식 가서, 뒤에 보니까 세로축 교차 요 안에서 밑에 보면 축 위치에 가서 세로축 교차 밑에 축 위치에 가서 눈금을 체크하라, 바꿔라.
그 말이거든, 선택. 그럼 눈금이 맞게끔 이 그래프가 딱딱 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왼쪽 기본 세로축 말고 눈금, 세로축 교차 축 위치를 눈금에 맞출 때는 밑에 가로축에서 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닫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험장 가면 5분 만에. 지금은 해봤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시면 버떡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작업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약간 우리 교재 난이도하고 조금 틀리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 2로 갑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 1번 보시면요.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놨죠. 법내 보시면 판매량은 연두 색깔이죠. 이 판매량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아까 똑같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번합이 돼 있죠. 여러분들 요 아래에서 판매량 계열을 화살표 눌려가지고 표식이 있는 건건 선형 알겠습니까? 네 번째 거네요.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어, 참조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건건 선형 데이터 표식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2021 버전에서는 데이터가 또 빠졌어요. 이거는 요 기출 문제다 보니까 2016 버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표식 책 교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명칭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요것만 하고 보조 축로는 말 없잖아요. 확인 이렇게 바뀌면 되고요. 2번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2번이 뭐냐면 우리 차트 제목을 타이핑 했잖아요. 타이핑 하지 말고 연결시켜라.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싹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더하기 빠른 메뉴 써볼까요? 차트 제목 개체부터 넣어야 돼요. 그럼 더하기 눌려가지고. 차트 제목 옆에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화살표. 이거 체크하면 안 됩니까? 다 들어가요. 요 안에 메뉴. 그러면 안 되니까 화살표 눌려가지고 골라야 되거든요. 차트 위. 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문제 보면 연결이라 적혀 있죠? 그때는 차트 제목 개체를 선택하고 연동, 연결 같은 말입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수식 입력줄에 가서 한번 클릭해서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커서를 두고 연동할 때는 는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주소로. B1만 찍어주면 끝이에요. B1 주소. 야가 B1입니다. 엔터. 들어갑니까? 이 연결입니다. 연동. 그래서 수식률줄에 는을 넣고 주소만 찍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 2번이고요. 끝난 건 아니고. 글꼴 바꿔볼까요? 지금 차트 제목 개체 선택되어 있으면요. 글꼴 그룹에 맑은 고딕 돼 있죠. 한번 클릭해서 블록 잡히죠? 여러분들 막바로 치세요. 모두 빠릅니다. 타이핑하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완료 엔터고요. 그 다음에 굵게는 첫 번째 가짜가 굵게거든요. 야를 굵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습니다. 2번. 네, 3번은 판매량 계열에 값을 표시를 하고 요거 먼저 할게요. 판매량은 법내 보면 여러분들 빨간 색깔이죠? 요 데이터 계열, 야는 다 넣는 거네요. 잠시만, 제가 잘못했죠? 판매량은 연두색 표식이 있는 거 그 선형이죠? 야를 선택하면 표식 기호에 숫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바로 오른쪽 버튼. 이 계열을 선택해서 막바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자, 여기에 데이터 랩을 추가, 클릭. 오, 들어갔네. 다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거 한 개만 넣으라면 한 번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그때는 요것만 들어가고. 자, 지금 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량 계열. 여러분들, 목표량 계열은 빨간 색깔이죠. 계열 겹치기는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표량 데이터 계열을 선택했다면 컨트롤 1번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될 겁니다. 여기에 겹치기하고 너비가 있죠. 계열 겹치기를 50으로 했죠. 마이너스 27을 50으로 바꾸면 입력을 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 오, 겹쳤네. 닫혔어요. 자, 여기까지가 3번이 끝났고 4번은 기본 세로축 최소값 기본 단위 바꿔보겠습니다. 왼쪽이 기본 세로축입니다. 숫자 축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여러분들 최소값 바꿔볼까요? 100 최소값 100 기본 단위는 300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기본에 300 야는 최소값은 100 기본 단위는 300 그리고 닫아주시면 우리 완성된 그림이 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4번이 끝났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흰 부분, 야를 클릭. 그리고 그림자 넣고 이 둥글게는 모서리가 둥글게. 지금 보시면 모서리가 직각이죠. 야가 둥그러질 겁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컨트롤 1번. 그다음 여러분들 우선 그림자는 우리 효과란 아이콘 눌리면 되죠. 눌리면 그림자가 있네요. 그리고 미리 설정 아이콘 클릭. 보시면 또 오프셋 오른쪽 아래 또 나오죠. 아까 또 바깥쪽 오프셋이거든요. 제일 처음 야를 클릭.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를 둥글게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일 앞에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돼 있다면 이시돼 있죠?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아래 둥근 모서리 체크 그리고 닫아주고 해제하면요. 야가 둥그러졌죠? 모서리가 여기 시험에 많이 나. 그 모서리가 둥근 것은 거의 90%.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차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추가해서 조금 더 할게요. 요 차트 값을 써먹겠습니다. 추가 작업을 좀 할 건데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요것은 금액이라고 입력할 건데, 그냥 판매 금액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축제목이 세로로 쫙 들어가 있다 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 눌려가지고 축제목 넣을 건데 축제목에 하수할표 클릭 기본 세로 체크 그리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게 축제목이 밑으로 팜, 매, 금, 액 이렇게 돼 있다면 근데 요렇게 돼 있다는 소리 무슨 말이냐면 축제목이 팜, 매, 금, 액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험에서 팜 밑에 적어요. 판매 금 액 요것은 여러분들 세로 방향의 축제목을 넣어주면 돼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를 선택하고 요 안에서 컨트롤 1번 그러면 제일 끝에 여러분들 어 크기 및 속성에 가면 제일 끝에 아이콘 텍스트 방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으면 뭐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것을 세로로 하시면 돼요. 세로로 하면 세로로 바뀌었죠. 그리고 블럭을 잡아서 여러분들 치면 판매 금액 치면 돼. 연단. 근데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모든 수험생이 다 하거든요. 음. 세로 제목이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방향을 세로.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방금
글자 한 개 한 개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보통 잘 모를 경우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띄어쓰기 돼 있구만. 뭐 어려운 거 없구만. 스페이스바 딱 넣고. 그죠? 요것도 사이에 딱 넣고. 요것도 딱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도 있죠. 이게 아니에요. 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공백이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 이름 모양은 공백을 넣는 게 아니고, 이름 모양은 여러분들 스택입니다. 띄어쓰기가 돼요. 한 개씩 띄어줘.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를 넣는 게 아니고 다시 지울게요. 공백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선택하고 다시 축 제목 여기에 텍스트 방향이 있죠. 세로도 있지만은 눌려볼까요? 스택형을 한번 눌려볼까요? 스택형. 이거 눌리면 보세요. 오, 떨어집니까? 아까 이제 공백하게 넣었어요. 오늘 많이 넣었어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나옵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가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많이 했죠, 수험생.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택형. 아시겠죠? 스택형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 공백을 넣어주죠. 띄어쓰기. 그래서 요것을 좀 알아놓으시죠. 이거 모르면 또 2점이 날라가잖아요. 2점은 우리한테 참 소중하거든요. 시험에서.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더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야를 글자를 선택해서 레이블 선택 딜리트 지우세요. 제가 어떻게 잠시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요렇게 설명서인데요. 요렇게 해서 조금 다 요렇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는 레깅스 880 요 표식만 그러니까 갑하고 항목 이름이 나왔고 도형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 자 이런 것은 자 여러분들 지울게요. 그럼 레깅스 항목에 대한 이런 판매량 요소만 그림처럼 도형을 표시하라. 그렇게 나왔을 때는요. 자, 야를 천천히 두 번 눌립니다. 천천히. 한 번 클릭. 그러면 다 들어갈 거니까 한 번 다 요거만 넣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클릭.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리면요. 그냥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숫자가 들어가는데 옆에 화살표 있죠. 요 갖다 대면 설명서를 넣는 겁니다. 데이터 설명선 추가하면 기본 설명선 도형이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화살표 갖다 대고 설명선 추가 늘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 알을 아까 타원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다시 오른쪽 버튼.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이라고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에 화살표에 마우스 갖다 대면요. 설명성 도형 모양새가 여러 가지 되어 있죠. 그래서 풍선 모양의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요게 이것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름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올려봤더만은 여러분들 다원형이라고 적혀 있죠. 요걸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숫자만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면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처음일 때는 갑자기 시험에 또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값이나 항목 이름이나 계열만 들어가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도형, 설명선도 나오더라 이거죠. 같이 알아보시야 됩니다. 별거 없지만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차트에 관련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요거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하다가 또 요거 끊기다 보니까 내일은 메이크로에 관련된 기능을 배울 건데 메이크로 작업을 진행하진 않고요. 분석 작업을 배울 거야. 그래서 분석 작업을 쭉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상에 제가 좀 일찍 마치는 이유가요. 동영상 저장이 오래 걸려요.
이게 다른 수업에 지장을 좀 줘가지고요. 조금 그렇게 마치는 걸로.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시면 우리 메이커에 관련된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